안녕하세요. 왕쌤 한한근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또한 진로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공부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학 입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대학 입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대학 입시는요, 여러 가지 양적인 문제, 질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여러 가지의 관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들 중에서 오늘은 대학 입시를 과연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대학 입시를 판단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대학 입시를 읽어보는 시간. 자, 오늘 진행할 시간들인데요. 대학 입시는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어떻게 흐름에 따라서 준비를 하게 되고, 우리 부모님들과 학생들은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는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시험 보기 전에 시험장 따라가가지고 기도해주면 됐고요. 시험이 끝나고 점수가 나오면 이제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될까, 면접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만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간단했죠.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시기가 훨씬 앞당겨져서 진행이 되곤 합니다. 이렇게 앞당겨진 시간, 그리고 모든 고3들, 고2, 고1들의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대학 입시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학교의 학사 일정은요, 3월에 시작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3월 9일에 학력평가가 시작되죠. 이 3월 9일 학력평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공통적으로 치르게 되는 시험 있죠. 물론 학교에 따라서 3월 모의고사 안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공통적으로 학력평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월 학력평가 시험이 대부분 학생들의 기초적인 자료조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3월에 치르는 첫 번째 모의고사는 고등학교로 올라오기까지 중학교 때 얼마만큼 충실한 공부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시험 보게 됩니다. 물론 고등학교 1학년 3월에 치르는 모의 학력평가는 정확하게 중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의 성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요, 1학년 때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이 납니다. 1학년 때 성적이 아니군요. 1학년 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1학년 때 어느 정도 충실한 공부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3월에 학력평가 성적하고 고등학교 2학년 3월에 학력평가 성과를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만큼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에도 또 학력평가가 있죠. 그 다음에 5월에는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도 3학년 1학기 성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체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학기가 5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와 2학기, 2학년 1학기와 2학기, 그리고 3학년 1학기 5개의 학기를 망라해가지고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것이 판단이 되는데 마지막 학기가 됩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요, 마지막 학기 때 받은 성적을 굉장히 중요시 평가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하겠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공부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수시 전형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학기가 3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충실한 공부한 결과가 나타났는가가 바로 3학년 1학기 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또 학생부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교에서 3학년 1학기 한 학기의 성적 반영 비율을 무려 40%를 반영을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또 있겠지만, 자,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학년 때 20%, 2학년 때 40%, 그리고 3학년 때 40%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건 뭐죠? 각각 학기별로 10%와 10%입니다.
2학년 때는 학기별로 20%와 20%인데 3학년은 3학년 1학기에 40%의 반영 비율이란 거죠.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2학년 1년 내내 공부한 성적보다도 3학년 1학기 성적이 더 많이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3학년도 3학년 1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돼서 중간고사에 신경을 많이 못 쓰는 학생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6월 1일에 모의 수능이 시험이 됐습니다. 여기는 왜 학력평가라 그러고 여기는 왜 모의 수능이라고 하느냐? 여기 학력평가, 여기 학력평가는 시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합니다. 어떤 달은 뭐 인천시 교육청, 어떤 달은 대구시 교육청,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에 희망하는 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이 6월에 치르는 모의 수능은 재수생까지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의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어쩌면 6월 1일에 보는 이 모의 수능이 가장 학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6월 1일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수능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학생부 종합전형, 즉 최저등급이 배정되지도 않은 그런 수시 전형을 하는 학생들도 과연 이 모의 수능이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직접적으로 성적이 반영되거나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느 학교에 원서를 쓰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는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1년의 상반기까지를 모아서 학생 정보를 확보하고 분석하고 기본적인 상담이 진행되는 시기가 바로 3월에서 6월까지의 시기라고 여러분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3학년 1학기의 경우도 그렇지만 1학년 1학기나 2학년 1학기도 역시 중요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온 첫 번째의 학기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학기의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죠. 첫 번째 학기 성적이 예상외로 안 나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예상외로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것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학습을 대비하는 준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2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요, 1학년이 지났죠. 1학년 때 성적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신 것처럼 1학년 전체를 통틀어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심하게 말해서 2학년과 3학년만 열심히 내신 성적 관리를 해도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학년 1학기 때 본격적으로 2학년 1학기 성적을 만들면서 성적이 향상곡선 추세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입시의 성공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후로 7월이 되면 다시 학력평가를 봅니다. 자, 아셨죠? 이 학력평가는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실제로 재수생들은 많이 시험을 안 봅니다. 자, 그리고 7월에는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실 여러분들이 아마 자녀들이 이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1학기를 마무리하는 기말고사는 아주 중요하죠. 자, 중간고사 때 성적을 좀 망쳤어도 기말고사를 더하고 여기에 수행평가가 들어가서 합산을 했더니 바로 1학기의 성적이 됩니다. 즉, 중간고사 한번 망쳤다고 실망할 일 아니고요. 기말고사 망쳤다고 실망할 일 아닙니다. 수행평가까지 이렇게 여러 개의 평가 기준들을 모아서 요즘에 성적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7월 말 기말고사까지가 끝나고 나면은요, 아주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8월 31일 학생부 기재 마감입니다. 자, 물론 3학년 1학기의 경우 굉장히 중요한 마감이 될 수가 있죠. 수시 원서를 접수하는 마지막 학생부가 기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요, 이런 일정을 미리 알고 있는 학생과 모르고 있는 학생과 차이가 엄청납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지금 방송 보시죠? 아버님들 방송 지금 보시잖아요. 이 임강을 보시는 부모님들과
안 보신 또 모르시는 부모님과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핵심이 나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의 자녀를 두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요, 지금 3학년 1학기 8월 31일에 학생부가 마감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통은 이렇습니다. 3학년 1학기가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건 거의 끝났다. 2학년 때까지 성적이 다 나왔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이제 막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수능밖에 안 남았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 1학기 성적이 무려 40%. 이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통상적으로 40%, 절반에 가까운 성적이 3학년 1학기 성적이죠. 자, 성적만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3학년 1학기의 학생부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합니다. 자, 저희 왕쌤의 교육 이야기 팟캐스트를 통해서 자소서 특강을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 자소서 특강 내용에 보면 3학년 1학기 때의 경험과 학습 과정과 내용을 정리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자소서 특강을 심도 있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인터넷 특강으로. 자, 그러면 거기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1학년과 2학년을 거쳐서 3학년 1학기를 넘어오면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자, 이것들 내용 중에서 3학년 1학기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아주 중요한 3학년 1학기가 8월 31일에 학생부 기재가 마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3학년 1학기 학생부 마감이 8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1학기 동안 우리가 준비한 것, 또는 7월달 기말고사 이전까지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1학기입니다. 그럼 7월 중순서부터 8월 하순까지 무려 한 달 반이란 기간 동안에 우리는 3학년 1학기 학생부 기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학기 학생부 기재 마감을 위한 특별한 강좌를 지금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3학년 1학기를 열심히 준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대박이 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성실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리고 3학년 1학기에 학생부 관리를 제대로 하면 대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3학년 1학기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수능밖에 없어.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가능성이 없어. 그리고 내신도 던지고 비교과도 던지고 학생부 관리도 다 포기하고 독서도 포기하고 봉사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수능도 아니고 교과도 아니고 엉성하게 매달립니다. 심지어는 이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적성시험을 시작한다고 책만 사놓고 펴놓기만 하고 공부를 시작도 안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학생들, 소수의 학생들은 8월 31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뒤집기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8월 31일까지의 수시 일정입니다. 자, 그리고 9월 6일에 이제 모의 수능을 보게 됩니다. 이 모의 수능은 마지막 수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의 수능 이후에 10월 17일 학력평가, 이 시험이는요, 안 보는 학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물론 9월 초에는요,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금년에는요, 수시 원서 접수일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열흘이었는데 금년은 닷새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시 원서 접수를 9월 중순에 하기 때문에,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뭐죠? 8월 31일까지 학생부가 마감이 되면 불과 열흘 안쪽으로 수시 원서를 다 준비를 해서 접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거꾸로 역산하면 기말고사가 끝나고 8월 중순까지가 수시 원서를 쓰는 준비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마지막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어떤 이런 판단 되실 겁니다. 그러면 학생부 마감하는 부분들과 자기소개서와 수시원서 준비하는 기간이 겹치네? 맞습니다. 그거 알아본 분들은요, 지금 대단한 학부모님들이십니다. 수시원서를 준비하는 것과 학생부 마감하는 것이 똑같다는 얘기는 뭐죠?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되게 신기한 이야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내가 어떤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그 자기소개서를 쓰는 내용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학년, 2학년을 거쳐오면서 나는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졌고 이런 부분들에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3학년 1학기 들어서 이런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 중에 그 완성물도 동시에 같이 만드는 겁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합니다. 이게 바로 3학년 1학기 마지막 뒤치기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수능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에 시험을 잘 볼지 못 볼지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배탈이 날지, 죄송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날 뭔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 기간 동안에 수시 준비 마감을 하는 거는요. 명백합니다. 학생부에 어떤 내용이 기다릴지 내가 자기소개서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쓸지는 분명하다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뒤집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수시 준비는 막판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합격자 발표가 나고 추가 합격자 발표가 나는 12월까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수능일 만무리해서 수시의 대학별고사. 자, 여기서 말하는 수시 대학별고사는 뭐죠? 예, 면접시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수시 일정표가 11월에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12월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2월 6일에 수능 성적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날 수시 전형이 마감이 되는데요. 이 수시 전형이 마감이 된다는 건 모든 면접이나 모든 거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18일에서 21일까지 합격자 등록을 하는데요. 야, 이거 정말 재밌는 날입니다. 자, 15일까지 합격자 발표가 다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논술전형이든 교과전형이든 하나만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수시원서 몇 장 쓰죠? 맞습니다. 6장을 씁니다. 6장 중에서 내가 3개나 합격을 했네? 그러면 하나만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합격자 등록을 할 때 반드시 2개 등록하면 2개 다 떨어집니다. 하나만 합격을 해서 하나를 등록을 했는데 3개를 합격을 해서 하나를 등록을 했는데 그 2개를 나 등록 안 합니다. 대학에다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2개 합격증은 그 다음 예비원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수시 충원 합격 통보가 나가는 겁니다. 최소한 1단계 서류 전형 합격한 학생들은 이때까지, 그래서 면접 시험을 보아서 예비번호를 받은 학생들은요 12월 28일까지는 기다려봐야 됩니다. 이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합격 통지가 오는데 대부분 상위 대학에서 합격 통지가 온다는 거죠. 야, 이거 되게 신납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권에 있는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최초 합으로. 그런데 1단계 합격자 통보할 때 인서울 대학에서 합격 통보가 들어오고 2단계 통보가 될 때 상위권 대학에서 통보가 들어오고 3단계 합격 통보할 때 명문대에서 명문대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그보다 더 높은 최상위권 대학에서 합격 통보를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개의 1단계 서류 전형을 합격해야 되겠죠. 예.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끝나면 다 끝나느냐? 그거 아니죠. 예. 정시원서 접수가 12월 30일부터 1월 2일까지 정시원서를 접수합니다. 이 정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학생들은요, 수시 추가 모집까지 다 떨어진 학생입니다. 좀 가슴 아프겠지요? 예. 그래서 정시원서로 쓰는 정시원서로 합격할 수 있는 학교들보다 더 높은 학교들을 수시에는 원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1월 3일에서 1월 29일까지 전형 기간이 있습니다. 가나다군으로 나뉘죠. 그 다음에 30일날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요. 2월 13일날 정시 미등록, 정시도 똑같아요. 수시도 미등록 해가지고 추가 합격자가 나오고요. 수시도 나오고 정시도 이렇게 추가 충원 합격자가 나옵니다. 근데 요게 기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빼놨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추가 합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추가 모집이죠. 예, 추가 모집. 이거는요 정시도 아니고 수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시로 모집을 다 수시로 다 모집을 했고 정시로 다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빵꾸가 났어요. 우리 학과에서 50명을 뽑아야 되는데 정시 모집 다 하고 추가 합격 다 했는데까지도, 예? 수시지나 정시까지 했는데도 예를 들어 2명이 최종적으로 구멍이 났어요. 그랬을 때 추가 합격, 추가 모집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추가 모집입니다. 이거 되게 신기합니다. 수년 전에는요 연세대 치대에 추가 모집이 나왔어요. 추가 모집이. 그래서 최저 등급만 맞춘 학생이 합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요것도 이거 심지어는 이 추가 모집을 언제 하냐면은요
입학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 모집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이긴 하지만 그거는요 학교별로 공고가 나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박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이 추가 모집이라는 걸 모르는 선생님이나 학생들도 대단히 많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일정이 쭉 진행이 됩니다. 자, 아주 숨가쁘게 1년간의 과정으로 왔는데요. 이 내용은 비단 우리 그 고3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만 아셔야 되는 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이나 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꼭 아셔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가 지원하고 싶은 전형이 적합할까? 이 전형에 지원한다면 우리 아이가 가진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수시 6개를 지원할 때 상향 지원, 소신 지원, 적정 지원의 구분을 어떻게 할까? 각 전형에 맞는 대학들의 정보는 어디서 찾을까? 대학별 고사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인강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사례 스터디부터는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맛보기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맛보기만. 자, 1학년 1학기 때 3.54 등급, 우리 반 20등입니다. 18등 예정됩니다. 1학년 2학기에 3.46 등급, 2학년 1학기에 성적 겁나 올랐습니다. 1.85 등급, 2학년 2학기에 2등급, 3학년 1학기에 1.5 등급.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평균 2.44 등급이 된 학생이 있었답니다. 자, 이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은요, 23344. 오, 괜찮은데요? 23344. 뭐 이렇게 나오는 성적의 학생이 있었답니다. 과연 이 학생은 어디에 합격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입시 준비를 했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여러분들께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학 입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자, 수시 전형에서도 3학년 1학기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런 일정을 제대로 알고 준비했을 때 진정 뒤집는 대역전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3학년 1학기 버리는 기간이 아닙니다. 3학년 1학기가 아주 제대로 된 본 게임이 진행이 되는 시기가 바로 3학년 시기라는 거 흥미진진하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3년 동안 꾸준히 준비해서 대박나기를 위해서 왕쌤의 교육 이야기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